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슬램 기술 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 슬램이라는 주제로 예전에 모드콘에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 설렘이라는 시간으로 설레이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오그라드는 멘트를 했었고요. 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SOS랩이라고 하는 라이다 센서를 만든 테크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박사를 졸업을 했고요. 현재 페이스북 슬램KR 기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만들어서 조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스트 캠퍼스라고 이제 서울의 강남에서 또 성인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는데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거기서 슬램 워크샵으로 2018년도, 19년도 강사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연구소도 되게 유명한 그 커뮤니티 기반의 그런 교육 단체죠. 그래서 모두연구소에서 인베디드 AI 해커톤 2018년도에 상을 받았고, 같이 형기님이랑 같이 해서 운이 좋게 해커톤을 해서 재밌게 하고 왔고요. 또 올해가 아니고 작년 말 12월이었나? 12월에 이제 모드콘 할 때 강사로 발표를 했을 때 이 발표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를 했던 걸 지금 또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컨택 포인트는 여기 이렇게요. Introduction to Slam입니다. 슬램이 무엇일까? 뭐 아시는 분, 여기 들어오셨으면 다 거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슬램 이제 SLAM이죠. 이제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약자고, 한국말로 하면 이제 동시적 위치 추적 및 지도 작성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로컬라이제이션이 뭔가? 로컬라이제이션은 이제 맵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놀이동산 같은 되게 넓은 길을 모르는 그런 곳에 갔을 때, 우리가 친구들이랑 어디 가서 만나야 되는데 뭐 뿔뿔이 흩어져서 놀다가 어디 가서 어디에 몇 시에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놀이동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지도라는 이제 공간적인 정보를 가진 그런 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딱 그 지점으로 찾아갈 수 있겠죠. 현재 내 위치와 그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위치까지 경로를 생각해서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단계에서 위치 추정이라는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두 번째로 매핑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있는데, 매핑은 또 무엇인가 하면 반대로 이거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제 알고 있을 때 이제 맵을 생성하는 거죠. 내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내 주변에 뭐 벽이 있는지, 뭐 상점이 있는지, 또는 뭐 물웅덩이가 있는지, 이런 정보를 토대로 내 머릿속에 주변 환경을 그리는 겁니다. 아주 익숙한 그런 작업이죠, 우리들. 다시 놀이동산 예제로 돌아가서, 놀이동산에 이제 우리가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내 머릿속에 맵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가 딱 먼저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내 머릿속에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디에 있지, 그리고 내 주변에 뭐가 있지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이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해지는 게 이제 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 다시 말해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 되겠죠. 구셔서 슬램이 되겠고요. 이런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치킨 앤 에그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닭과 달걀의 문제,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이야기하는 문제로도 일컬어지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여기 로컬라이제이션의 매핑에서는 그냥 두 개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슬램은 뭐 여러 가지 응용에 활용될 수 있죠. 현재에도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는 모바일 로보틱스, 이런 바퀴 달린 로봇, 이거는 이제 소프트뱅크의 페퍼 로봇인데, 이런 간단한 바퀴 달린 로봇의 형태에서 이것도 이제 태미라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반을 둔 스타트업에서 만든 서비스 로봇이에요. 이런 화면에 뭐 정보를 띄워줌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그런 로봇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족 보행 로봇, 되게 유명하죠. 백덤블링도 하고 막 여기저기 걸어 다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사족 보행 로봇도 치타, 이런 로봇도 되게 유명한데, 이런 모바일 로봇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게, 장애물을 피해서 돌아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슬램이라는 기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더 나아가서 우주 탐사, 예를 들어서 이런 마르스 로버, 화성 같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가서 공간을, 화성이라는 그 행성을 탐사할 때도 이런 슬램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해저, 우리가 아주 깊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해저 공간에서도 이제 슬램 기술을 통해서, 여기서는 센서가 다른 센서를 사용하게 되겠지만요, 뭐 초음파 센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해저 공간도 탐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최근에는 셀프 드라이빙 카가 되게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자율주행이 큰 키워드인데, 이런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에도 슬램 기술,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매핑하고 장애물도 감지하겠지만, 그런 슬램 기술을 통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웨이모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앱티브, 바이두, 리프트, 우버, BMW, 테슬라,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다양한 카 메이커 기업들이 그런 슬램 기술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말고도 뭐 증강현실, 가상현실도 마찬가지로 우리 슬램 기술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에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의 3차원 공간상에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게 로컬라이제이션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슬램이라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 또 가상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상의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헤드 마운트에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위에 가상의 객체를 씌운다거나,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 그런 형태의 컨텐츠, 이머시브한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슬램이라는 기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설명해 드렸을 때 위치 추정하는 데 있어 왜 GPS를 쓰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GPS 센서의 단점이 미터 단위 오차가 있고, 그리고 지하 공간, 실내 공간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좀 더 스페시픽하게는 공항 군사시설 같은 데는 통신 간섭 때문에 제밍 같은 게 발생해서 사용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란색의 차량이 도로 위를 이렇게 직선 주로로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GPS의 오차 때문에 여기에 옆에 있다고 간주해버리면 이렇게 가로등을 받고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겠죠. 이런 단점이, GPS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슬램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영상은 이제 GPS와 슬램을 이용한 로컬라이제이션의 차이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라인은 그 GPS 센서를
통해서 얻은 로컬라이제이션 정보고,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 연두색, 그 하늘색으로 표현된 거는 이제 슬램 기술을 이용해서 라이다를 이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라이다를 이용한 측위를 이용해서 위치를 파악한 겁니다. 이렇게 GPS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흔들리는 형태를 보일 수 있죠. 근데 슬램을 이용해서 얻은 추정은, 위치 추정 정보는 정교하게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슬램 기술을 아까 설명한 게 어플리케이션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여기서는 슬램 알고리즘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슬램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어떠한 게 있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변성윤님. 반갑습니다. 소카 계시는 성윤님도 오셨네. 이 초기에는, 아주 초기에는 1950년대 그쯤에는 되게 베이시안 필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그 베이시안 필터 기반의 슬램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초기에는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 초록색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이제 로봇의 위치고, 그 위에 이렇게 파란색 또는 검은색 점으로 돼 있는 게 랜드마크, 지도상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랜드마크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제 베이스 필터를 이용해서 이 차량 또는 로봇의 궤적을 계속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의 원 같은 게 조금씩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랜드마크 위치의 불확실성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 베이스 필터 기반 방법을 이용해서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칼만 필터라는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슬램KR 유튜브 채널에 또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쪽에 컨텐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것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KF 슬램이나 패스트 슬램도 그런 걸 활용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초기에는 그렇게 이제 베이스 필터 기반의 방법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 더 나아가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맵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은 계산량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최적화 기반 방법이라는 방법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프 베이스드 슬램이라고 하는 방법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로봇의 그 트라젝토리를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봇의 위치는 그래프 노드고, 그 로봇의 위치 사이에 연결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면 이제 변환 정보, 그러니까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정보는 그 컨스트레인트라고도 하는데, 그래프 엣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쭉 나아가면서 이제 파란색으로 된 그래프 노드와 그 사이의 엣지가 점점 만들어지면서 컨시스턴트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맵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더 깊게는 더 많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영상 특징점 기반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슬램 알고리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ORB 슬램이라고 되게 유명한 알고리즘이죠. 그 영상에서 피처를 추출해서 그 피처, 현재 시점에서의 피처와 다음 시점에서의 피처 사이의 대응점을 찾아서 그것을 이용해 그 카메라 사이에 트랜스포메이션, 회전과 이동 정보를 계산하고 그것을 연속적으로 계속 쭉 해서 나가는, 그럼으로써 카메라의 궤적을 추적하는, 그 방법이 이제 특징점 기반 방법인데, 오늘 설명드리는 이제 파이슬램 같은 경우가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슬램 자체가 이제 ORB 슬램에서 많은 내용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주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기반 방법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를 이용한 직접 기반 방법이라고 해서, 그냥 아까는
그 ORB 슬랭 같은 경우는 피처를 추출해서 이제 계산 그 둘 사이에 이동 변환 관계를 소리가 나네. 변환 관계를 알았다면 이제 다이렉트 메소드 같은 경우는 두 장 영상의 인텐시티 차이, 그냥 단순히 그 색상 차이를 이용해서 두 영상 사이에 트랜스포메이션 계산하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워핑을 통해서 여기 시점에서 어떤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해야 이 시점으로 워핑이 제대로 돼서 색상 차이를 최소화하겠느냐라는 그 문제를 풀어서 이제 트라젝트를 계속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다이렉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맵은 그런 다이렉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대표적인 게 LSD 슬램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미덴스한 맵을 보여주고 있고 카메라의 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이제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 기반 피처를 뽑고 뭐 최적화 시그 구성하고 그 다음에 뭐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만드는데, 여기서는 최근에는 딥러닝을 사용해서 아예 엔드 투 엔드로 만들어서 이제 카메라 사이에 변환 관계를 예측하는 거죠.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이미지 시퀀스가 이제 t에서 t 플러스 1 이렇게 쭉 타임 시퀀스로 들어오면 이제 영상 하나에 대해서 CNN 네트워크에 넣어서, CNN이 주로 이제 영상에 대한 피처를 추출하는 거잖아요. 압축해서. 그래서 CNN으로 해서 피처를 얻고, 그 피처를 그 t와 t 플러스 1 시점에 온 그 피처를 또 RNN에 넣어서, RNN은 또 그 시퀀셜한 정보를 학습하는 네트워크잖아요. 그런 이제 구조로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이 RNN에서 나오는 그 아웃풋이 이제 6 degree of freedom의 포즈값, 그러니까 회전과 이동 파라미터를 그냥 엔드 투 엔드로 그냥 계산해버리는 그런 알고리즘, 그런 접근 방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DeepVO라는 아주 초기에 딥러닝을 이용한 비주얼 오도메트리 방법이고, 현재는 되게 더 많이, 이건 진짜 간단한 형태거든요. 이거 말하자면 그냥 슈퍼바이즈 러닝인데, 그냥 인풋을 영상 2장을 넣고 아웃풋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 거죠. 그거를 계속 한 건데, 최근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unsupervised way로 예측을 하거나 또는 self-supervised way로 조금 더 고난이도의 기법을 통해서 뭐 예측하거나 이런 방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런 카테고리를 설명드렸다면, 여기는 이 슬라이드는 전형적인 슬램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일단 먼저 카메라, RGBD나 뭐 모노클러 카메라나 아니면 라이다와 같은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인풋을 가져오면 그것을 일단 전처리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비주얼 오도메트리라고 하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카메라, 이 삼각형의 카메라라고 하면서 카메라 사이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산하는 그거를 연속적으로 쭉 해나가서 이제 궤적을 찾고, 그와 동시에 이제 루프 클로즈 디텍션이라고 하는 파트는 이제 내가 현재 온 위치가 이전에 왔던 곳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뭐 백업 비주얼 워드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최근에는 이게 사실 인지 레커그니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딥러닝을 이용해서 영상에서 피처를 추출해서 현재 영상에서 얻어진 어떤 디스크립터랑 이전에 얻어진 프레임들이랑 비교해서 이제 영상 간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거죠. 이 현재 영상이랑 이전에 있던 어떤 영상이 비슷하다면 그거는 이제 두 장소가 같은 장소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을 걸어서 조금 맵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놀이동산 같은 데 갔으면 여기 막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다가 내가 딱
왔는데 여기가 아까 왔던 데인데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루프 클로즈 섹션이라는 걸 하는 거고, 이제 그 판단이 서면 내 머릿속에 맵이 다시 새롭게 딱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루프 클로즈 섹션 하는 부분이 되고, 이렇게 비주얼 오도메트리랑 이제 루프 클로즈 섹션에서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그래프,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 베이스드 슬램 접근법으로서 이제 그래프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프를 컨스트럭션 하게 되고, 그 그래프에 이 엣지라고 하는 또는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그 모든 제약 조건을 최소화하는 맵을 만드는 게 이제 최적화 부분, 백엔드 옵티미제이션 부분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도 다양한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깊게는 설명은 안 드리고 이제 크게 브로드하게 백엔드 옵티미제이션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맵 리프레젠테이션 부분에서도 이제 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시나리오에 맞게 뭐 포인트 클라우드로 충분하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복셀이 필요하면 복셀로 표현하고, 또는 오큐펜시 그리드 형태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또 다양하게 시나리오에 맞게 효율적인 구조를 찾아서 맵을 표현하고 로컬라이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단계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데, 비주얼 오도메트리는 센서를 이용해서 로봇의 영속적인 움직임을 예측하는 거죠. 이렇게 궤적을 찾고, 여기 영상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피처고요. 이제 단한 영상으로 하면은 그냥 모노큘러 비오고, 양한 영상으로 하면 스테레오 방법이고, 또는 RGBD 카메라로 하면은 RGBD 트라젝토리를 예측하는 RGBD 비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백엔드 옵티미제이션도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루프 클로즈 섹션 부분에서는 이제 방문했던 곳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한 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는 게 각 줄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찍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보여지는 게 되게 다양한 걸 볼 수 있죠. 시점 차이 또는 조명 차이, 날씨, 다양한 변화 때문에, 베리에이션 때문에 이게 사진만 보고는 같은 장소라는 것을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로버스트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어피어런스 기반의 루프 클로즈 섹션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지오메트리컬한 정보를 이용해서 기하학적인 구조의 유사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거는 라이다 센서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맵을 만드는 건데, 이제 그런 주변 기하학적인 구조의 유사성을 통해서 루프 클로즈 섹션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로 추가적인 제약 조건, 루프 클로저에 대한 제약 조건이 오면 그 백엔드 옵티미제이션 단계에서 최적화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드리프트 에러를 제거하는 것이죠. 맵 부분도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응용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게 구현해야 된다는 의미는, 무인 청소 로봇 같은 경우는 방바닥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2차원 지도로 충분하게 작동을 하겠죠.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자율주행 드론이나 아니면 또 높은 크기가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3차원 지도가 분명히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시나리오에 맞게 맵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슬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게 긴가 민가 하면서 뭐가 뭔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아마. 사실 이제 한 번만 듣고는 모르실 건데,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슬램KR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든 거고요. 이 슬램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보 공유할 소통의 창구를 이렇게 슬램KR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2017년 말에 만들어서 지금 거의 2년, 3년 다 돼가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가 오고 가고 있고요. 현재 또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자료 같은 거 페이스북으로 공유를 하기도 하고 유튜브 채널 통해서 스터디를 해서 뭐 슬램에 대한 스터디도 했고 자율주행 관련한 스터디도 했고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할 건데 슬램 입문반에는 오늘 아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흥기님이 이제 리드 하셔가지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 번씩 오브 슬램 위주로 오프라인 미팅을 가져서 스터디를 하고 또 나중에는 더 많은 이제 프레임워크로 확장할 생각도 있으신 것 같고요. 일단 시즌 1이고 그다음에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슬램 덩크라는 제목으로 이름을 지어서 이거는 조금 더 심화된 알고리즘 슬램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매주 일요일 밤 9시에 행아웃을 통해서 스틸 한 다음에 녹화를 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2월 달부터 이렇게 정기적으로 할 테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이 이제 Introduction to Slam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요 QR 코드나 아니면 밑에 있는 URL을 통해서 슬램케어에 접속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슬램 소개는 끝났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버벅대긴 했는데 이거 발표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되게